일단 기각한 이유는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 보는 게 네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더 추가적으로 말씀이 김복형 재판관. 예, 김복형 재판관은 이것도 자기는 법률 위반도 아니다.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윤석열 파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있어서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면 어떤 자들일까? 네. 우리가 짚어보는데 일단 김복형 재판관은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보는 정도란 말이죠. 네. 거기에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게 혹시 뭐 절차 때문에 각하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각하 2명이 있는데 이 각하를 한 사람은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이에요. 네. 이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 탄핵소추 요건을. 네.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재판관 3명이 혹시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한 5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덕수도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한 5개 정도를 가지고 다투어졌던 겁니다. 그 국무회의에 정당성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을 빨리 추천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임명하지 않았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소추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다 다퉈졌는데, 일단 그 내용 부분 중에서 윤석열과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에 대해서는 증거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계엄 직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으로서 이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필요했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했던 그런 부분도 뭐라고 그랬냐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도 즉시라고는 돼 있지만 상당한 기간 그 즉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권한대행으로서 판단할 만한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의견이 다 뿔뿔이 있긴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의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 중에서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각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 각하 의견을 국민의힘이라든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국회에서 뺐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이 심판 대상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빠지는 거고요. 나머지 말씀드리는 게 쟁점이 5가지이기 때문에 이 뭐 지금 이 말씀하신 3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다른 의견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쟁점이 그 5개 쟁점마다 각각의 자기는 이래서 옳고 이게 이래서 틀렸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건 맞지만 전체가 달라질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최재봉 교수님, 지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 인용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각하가 2명 그리고 기각을 하면서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재판관까지, 김복형 재판관. 우리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고 이것보다도 지금 윤석열 파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를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 재판관들의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판단에 이렇게 근거로 내세운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지금 어떤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가장 문제가 김복형이라고 생각해요. 김복형 재판관의 판단이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보기 어렵다고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미
한덕수가 아니라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한덕수에 대해서는 이게 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봤는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3명 중에도 김복형 재판관이 가장 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2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몇 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3분의 1로 하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 2사람이 이걸 가지고서 헌법에 정한 탄핵수초 의결 정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것도 사실은 각하라고 하면 요즘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물론 이 2사람이 이런 판단이 윤석열 파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 사안과 지금 윤석열 파면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의 주장은 공수처나 이런 부분의 수사 문제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미 그 평의를 거쳐서 8대 0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리고 또 그 처음에 들어갈 때 형사적 처벌에 관한 내란에 관련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제외한 것도 8대 0으로 다 평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2사람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최상목에 관련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그 판단과 다르게 판단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3사람 중에서 특히 김복형 재판관의 이런 태도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3명이 다 뭐 반대를 하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양지열 변호사처럼 8명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파면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보진 않지만 혹시나 누군가 한 명이라도 그걸 반대하고 있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저는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김복형 재판관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요. 임세현 대변인 사실 우리가 어떤 자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 파면에 반대할까 궁금해했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을 했던 사람은 정형식 재판관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계엄하고 나서 곧바로 박선영 그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저 뇌물인데 그래서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 전부터 김복형 재판관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저희가 항상 그 정형식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여기서 윤석열이 임명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의심을 했지만 저도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떠한 여성분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게 추려보면 김복형 재판관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딱 그 의심이 약간 맞아 떨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저희가 다 모든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사유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크게 큰 줄기로 나온 것은 헌정 질서, 그러니까 위법은 맞지만 우리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리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갉아먹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도 불구하고 위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파면될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 이게 가장 쉬운 예가 음주운전했지만 음주는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 해서 이 사람 풀어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윤석열 재판과 혹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한덕수가 있든 사실 최상목이 있든 우리 국민은 별 관심은 없어요. 사실 그나물의 그 밥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덕수가 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그동안 또 국회를 통과한 법을 거부권을 계속 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가 복귀되는 것은 그닥 큰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윤석열 재판과 만약 이게 어떤 안 좋은 징조의 시그널일까 이게 바로 가장 불안한 지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분노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과 두 번째는 이제는 위헌 행위를 해도 파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례를 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뭐 김성훈이나 이광우나 이런 구속이 안 되고 윤석열이 그 탈옥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덕수가 이런 식으로 파면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기각이 된 것에 대한 그런 분노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패배의식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윤석열이 탄핵 가결되고 국회 탄핵 가결되고 이제 체포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제 윤석열 시대를 종식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어떻게 보면 똘똘 뭉치고 거리에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패배의 그 시간을 우리가 한 달씩 맞불리다 보면 이렇게 지치는 거 아닌가? 우리 국민이 지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지치지 않아야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의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빠르게 길을 정하고 파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이 됐는데 두 가지 점에서 유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오늘 한덕수 기각에서 어떤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왜 늦어지고 있는가 윤석열 파면이 뭔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 했는데 일단 오늘 한덕수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 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것. 한덕수나 최상목 탄핵을 할 때 대통령 탄핵할 때쯤 할 때 적용됐던 3분의 2를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과반수면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 대행 또는 권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 의결 정족수 이것은 타당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은 이걸로 인한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헌재가 나왔으니까 지금 뭐 한덕수 뭐 3분의 2 적용해야 된다. 최상목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이제는 논란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최상목은 바로 탄핵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한덕수를 기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왜 윤석열 탄핵 선고 전에 한덕수를 선고했을까? 이 부분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한덕수 직무 정지가 돼 있고 최상목도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는 마당 아닙니까? 이럴 때 윤석열 파면해버리면 그야말로 1, 2, 3위가 다 자리를 비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그러면 윤석열 곧 파면해야 되는데 한덕수라도 놔둬야 대선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패널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오늘 업무 복귀 기자회견 먼저 들어보시죠. 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래는 헌재가 약속을 어긴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 막 국민의힘에서 선입 선출 원칙대로 해야 된다. 먼저 온 것부터 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거는데 한덕수는 윤석열보다 13일 늦게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선입 선출 원칙을 따른다고 해도 윤석열이 먼저인데 한덕수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뭐 이건 다 추측의 영역이고요. 한덕수의 탄핵 그 처리 문제를 먼저 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희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윤석열 탄핵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덕수를 먼저 복귀시켜 놓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게 이제 희망의 흐름을 돌려서 예측을 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로 정치적 고려를 안 했다고 하면 누군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오늘 이 한덕수의 판결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합당한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8대 0을 만들고 싶은데 혹시나 누구나 한두 명이라도 뭐 3명이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물론 추측의 영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헌재가 만약 법과 원칙만 따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8대 0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법률에 뭐 아주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고 국가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도 저는 아까도 김복형 재판관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사람의 태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가요, 사실은. 아니 이게 다 판결에 남는 건데 이 정도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제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이제 정말 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혹시나 또 기각이든 뭐 아니면 무슨 각하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좋은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한덕수를 먼저 해서 국가적 혼란을 일정 부분 막아놓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일정 부분 고려한다고 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은 동의하면서도 뭔가 면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적 성향인데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예측을 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도 좀 뭔가 면 필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한덕수라도 일단 기각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워낙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한덕수 건을 먼저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지범 교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덕수 먼저 한 게 예. 불안한 쪽입니까? 아니면은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임세현 소장님은요? 저도 그냥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사유들이 이렇게 그 한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기각은 됐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보면요. 윤석열의 파면을 약간 예측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각하 의견 중에서 200명이 돼야 된다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그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은 명백하게 위법 사유, 위헌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는 보면요 대부분의 끝에가 증거가 없다, 객관적 증거 찾을 수가 없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한 것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 본인이 시인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약간 지금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저 헌법재판소의 앞에 있는 극우들에 대한 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와서 좀 이렇게 대치하지 말아라라는 그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좋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좋게 생각해 볼 여지는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한덕수가 법률 위반한 거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대통령 거리 상태이고 굉장히 헌정 질서가 유지되기에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런 식의 말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즉 한덕수의 죄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가 불안한 상황이니까 일단 너가 복귀를 해서 안정화를 시켜라. 저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윤석열이 곧 파면이 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정화가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파면이 마냥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각은. 예.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들 두 분이 주신 말씀들은 정치적인 어떤 해석의 영역이 될 것이고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헌법재판소 8명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늦춰지는 부분들이 헌법재판소가 좀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이 결정문을 봤을 때 저는 이거 자체로는 뭐 수긍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한덕수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수긍할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이 미뤄지면서 국가가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탄핵 심리가 밀려 있기도 하고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판사들이 간혹 그런 얘기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법대로 그냥 법 원칙대로만 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부분을 먼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한 것 같고 안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좀 일정 부분 비난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한덕수에 대한 결정은 사실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잠깐 이제 임성수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상황 자체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여야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한덕수의 결정들이 마치 일부러 뭐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올고 나가야겠다든가 이런 의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당 입장에서도 당시에는 한덕수라고 하는 권한대행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시켰다, 탄핵을 했던 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헌법재판소는 법대로만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과 윤석열과의 결정은 내용에서도 차이가 다르고 상황도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이것 때문에 탄핵이 다 기각돼 그래 연결시킬 이유는 정말 하나도 찾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먼저 파면하지 않은 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너무 좀 나이브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자꾸 걸리는 게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오늘 한덕수 탄핵과 관련해서 재판관 김복형의 기각 의견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내 재판관은 이런 부분들은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건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재판관 김복형은 그것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시간적으로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또 한덕수가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봤어야 되는데 이걸 탄핵했으니 이건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김복형 재판관은요. 헌재가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가지고 최상목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재판관 김복형은 헌재 재판관이면서도 헌재가 공동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이것은 위법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 그러니까 그전에 최상목 관련해서는 분명히 위헌이고 법률적 위반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그것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두 번째 시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논리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헌재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다. 근데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그전에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야 합의였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안 하겠고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 최상목 때 판결문에 어떻게 나온지 아시면 결정문에 여야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나왔어요. 이미 추경호, 박찬대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걸 나중에 뒤엎은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 서류도 있어요. 합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최상목 때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인정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 그때 자기는 8대 0으로 같이 평의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냐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복형 재판관은. 그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에게 시간을 더 주자고요. 그러면 이게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헌재 재판관 3명을 추천해서 올리면 임명해야 될 임무가 생기는 권한 대행이 정치적 이유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논리가 이래요? 법에 있는 대로 해야죠. 법에 어디 여야 합의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어느 법에 다수결이 아니라 헌법이든 법률이든 자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뽑아라 이렇게 있는 문항이 있어요. 어디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한덕수는 그 조항을 그걸 이유로 해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법률적 판단을 하는데 왜 정치적 판단을 합니까? 김복형 이 재판관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했던 모든 논리는 본인이 지난번에 결정 내린 부분에 대한 모순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 판단을 하는 문제입니까? 헌법과 법률에서 하는 거죠. 국회는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법들을 통과시키는 거고 안건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게 법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과진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안 했으니까 안 한다는 한덕수의 입장을 대변해 주거나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합당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 말은.